And those severe economic outcomes can include weaker economic growth globally, a further sharp tightening in global financial conditions, and the potential for further volatility and stress in financial markets. So despite the weaker outlook, the UK banking system remains strong. 네, 2022년 9월 29일자 중구난방 2부 이어서 가겠습니다. 저희 오상용 편집장 김성진 에디터 함께 하고 있습니다. 영란은행은 외부위원회 연구조사 결과를 토대로 해서 진성 양적 긴축, 그러니까 만기 전에 보유국채를 매각하는 아주 적극적인 형태의 양적 긴축에 나서는 또 계획도 있었죠. 등등으로 해서 국채 수익률이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영국 인플레이션 압력은 특히 브렉시트로 인해서 생산 능력이 크게 수축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더 유별난 상황. 그런 와중에 실업률은 아주 역대급으로 낮아졌고 임금은 많이 오르고 있었죠. 이런 환경 속에서 이제 영국 새로 정부를 운영하게 된 트러스 총리 내각이 지난 금요일에 대규모 감세를 골자로 하는 성장 계획이라는 미니 예산을 발표를 했습니다. 불난데 부채질을 해버린 셈이 됐죠. 금요일날 정부 발표 이후로 국채시장이 더 불안해지니까 영란은행은 총재 명의의 성명서를 발표해서 11월 정례통화정책회의 때 이 모든 환경의 변화를 다 감안해서 거기에 맞게 충분히 금리를 변경할 것이다, 이렇게 발표를 했죠. 이 말은 뭔가 하면은 긴급 회의를 열어서 대응할 생각은 없다라는 겁니다. 다음에 우리 정례회의 때 알아서 할게 라고 한 것은, 이거는 일단 우리가 나설 문제가 아니라 원천 정부 쪽에서 국채시장의 불안 심리를 진정시키는 조치가 있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도 있었겠죠. 일단 버티고 있었죠. 그때만 해도 중앙은행이 굳이 긴급하게 나설야만 할 상황은 아니다라는 판단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 시간으로 어제 저녁에 긴급하게 인플레이션 파이팅 와중에 양적 완화에 준하는 무제한 장기국채 매입에 들어섰다는 것은, 이거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초현실적인 통화정책 상황입니다. 그만큼 상황이 굉장히 심각했다 하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겠죠. 배경이 어디에 있었는지 김 차장이 설명을 좀 해주시죠. 금요일날 부양책이 처음 나왔을 때는 2년물, 5년물이 더 많이 올랐거든요. 근데 월요일부터 갑자기 초장기 30년, 50년물이 수익률이 갑자기 높아졌는데, 시장에서 이거 연기금들이 지금 망가지게 생겼다는 말이 나왔는데, 장기국채를 주로 갖고 있는 연기금들이 이제 장기국채를 주로 장기 투자 기관이라서 연기금들이 사는데, 영국 연기금들이 하는 투자 기법 중에 LDI라는 Liability Driven Investment라는 투자 기법이 있는데, 장기국채를 보유하면서 파생상품 계약을 맺고, 그래서 이제 만기 불일치 위험을 해지를 하면서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서 주식이나 아니면은 크레딧에서 투자하는 이런 계약을 영국 연기금들이 되게 많이 하고 있다고요. 왜냐하면 팬데믹 이전 시대를 보면은 장기국채 수익률이 계속 낮아져 왔기 때문에 연기금들은 지급을 하려면 수익률 높은 자산을 찾아야 되고, 하지만 장기국채 수익률은 계속 낮아지니까 이걸 극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그런 LDI라는 방법을 했고, 그런데 이 과정에서 파생상품 계약을 맺고 레버리지를 실어서 투자를 하는 식으로 많이 했다고 하는데, 이게 집계하기에 따라서는 최소 1조 4천억 파운드다. 거의 업계에서 한 절반 정도 이렇게까지 올라갔다고 하는데, 최근에 장기국채 수익률이 폭등을 하니까 담보가치가 뚝 떨어지게 되는 거. 이제 영국 업계에서 말하는 건 콜레터럴 콜이라고 하는데, 담보 콜이 걸렸다고 하는데, 담보 가치가 떨어지니까 며칠 사이에 담보를 더 쌓으라는 주문이 마진콜 당한 거랑 똑같은 의미인데, 그런 압박이 엄청 몰려들었다고 합니다. 그게 한 이틀 사이에 벌어진 일입니다. 그래서 그게 콜레터럴 콜이라는 거 제가 처음 본 거는 그저께 밤이었거든요. 그 펜션 펀드가 콜레터럴 콜이 당했다는 게 그제밤에 처음 나왔는데, 어젯밤에 바로 BOE가 발표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불과 한 이틀 만에 얼마나 되는 규모가 터졌는지는 모르겠는데 엄청 났겠죠. 그러니까 갑자기 나왔겠죠, BOE가. 이게 어떤 티핑 포인트를 지나게 되면 그냥 순식간에 걷잡을 수 없이 무너지기 때문에, 한번 그 시장이 부러지기 시작하면 결국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라이어빌리티라는 것은 대차대조표에서 부채에 해당하는 것이죠. 자산과 부채 이렇게 있는데, 보험사나 연금 같은 경우는 부채라는 게 당연히 생명보험 내지는 연금 한 20년, 30년 뒤에 지급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장부에는 채무가 되어 있습니다. 연금을 젊은 사람들이 납부하는 것을 받죠. 받아서 이걸 굴려야 됩니다. 주로 과거에 전통적으로 장기 국채를 사서 굴리고, 연금 부채 자체가 젊었을 때 가입해서 노년에 받는 것이기 때문에 만기가 굉장히 길죠. 거기에 맞춰
맞춰서 자산도 장기간 이제 운용함으로 해서 자산과 부채 사이에 만기 불일치 문제, 불일치를 시키면 돈은 많이 벌 수도 있는데 문제가 생기면 아주 심각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산 부채 만기를 일치시켜가면서 연금을 굴려왔죠. 과거에는 별 문제가 없었습니다. 근데 장기 국채 금리가 하염없이 너무나도 낮게 떨어지니까 여기 굴려가지고는 이 라이어빌리티, 연금 부채를 나중에 갚기가 어렵게 됐습니다. 그래서 보험사들이 연금이 주식을 많이 산다 그랬죠. 기타 뭐 대체 투자라든가 수익을 좀 더 많이 주는 분야로 투자를 했고, 그 과정에서 연금이 제일 많이 갖고 있는 게 장기국채니까 장기국채를 담보를 해서 레버리지를 일으키고 주식에 투자한다든가 만기가 짧은 회사채에 투자한다든가 이렇게 했는데, 만기가 짧으니까 라이빌리티, 부채하고는 불일치가 됐죠. 그래서 수합을 통해 가지고 만기 불일치 문제를 해결한다든가, 그 과정에서 또 장기국채를 담보로 걸고 뭐 이렇게 했는데, 담보 가치가 순식간에 폭락을 하니까 폴이 걸린 겁니다. 그러면은 방법은 둘밖에 없죠. 담보를 더 집어넣거나 아니면 레버리지를 청산하거나, 이걸 이제 딜레버리지라고 하죠. 레버리지를 청산하면은 이 담보로 걸었던 걸 팔고, 담보 걸고 자기가 투자했던 것도 팔아야 됩니다. 그래서 담보 가격은 담보 가격대로 더 떨어지고, 투자했던 파생 상품이라든가 여타 위험 자산은 또 투매를 겪게 됩니다. 2020년 3월에 나타났던 바로 그 현상 똑같습니다. 담보 가치가 계속 추락하는 상황에 내몰리니까 그 다음 단계 대대적인 딜레버리징, 압박에 놓이게 된 겁니다. 이 상황을 영란은행이 주변 조언을 듣고 깨닫고 전격적인 개입에 나선 겁니다. 갑자기 개입에 나서게 되는 과정이 좀 보도된 게 있죠. 거의 시간으로 보면 이틀도 안 되는 사이에 벌어진 건데, 몇몇 헤지펀드도 있고 연기금 운용에 대해서 자문을 해주는 곳들도 있는데, 이런 데에서 영란은행과 접촉을 해서 지금 여기 난리 났다는 언급을 했다는 말도 있고, 그다음에 연기금들에 의한 투매로 인해서 이제 길트 시장이 더 추락할 공포에 의해서 BOE가 나섰다라고 블룸버그 기사에 보면은 익명의 소식통이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 참 아주 드라마틱한 상황이죠. 위안화 앞으로는 좀 안정된다고 봐야 됩니까? 어떻습니까? 파운드가 앞으로 안정됩니까? 라는 거하고 같은 맥락인데요. 팬데믹 때 7.19, 94, 7.1을 안 넘었어요. 그래서 이 레벨을 깨고 올라가면 제법 또 이제 위로 많이 더 갈 거다. 그러니까 팬데믹 때도 그렇고, 트럼프하고 씨름할 때도 그렇고, 2015년에 그 난리치던 때도 그렇고, 7.2는 안 넘었단 말이죠. 그 선이 어제 아주 수월하게 넘어가 버려요. 2015년 이후로 이머징 통화들이 어떻게 반응을 하는가 봤더니, 위안화 조금 움직였더니 주변 통화들은 더 난리가 나요. 프록시 통화라고 하는 한국 원화 어제 보면 사실 위안화보다 더 빨리 더 강하게 약해졌단 말이에요. 그게 위안화 때문이다라고 하긴 힘든데, 위안화도 저렇게 크게 움직이다 보니 주변 통화들은 더 헐거워져서 더 많이 움직이고 있더라. 이게 어제 확인했던 건데요. 어제 밤에 늦게 인민은행이 성명서 하나 내놓습니다. 숏 배팅 했다가 결국엔 손해본다. 아주 노골적으로 얘기를 했고, 그다음 시장 메이커들에게 딜링 룸한테 군기 잡은 거죠. 자, 이번 주 중구난방은 이 정도로 하고, 놓친 거 있습니까? 이제 다음 타자는 어딜까, 이런 고민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이탈리아도 지금 잠재적인 문제를 안고 있는 정권으로 바뀌었는데, 독일하고 스프레드는 좀 많이 벌어졌는데, 의외로 영국이 사고를 크게 치는 바람에 지금 영국 사태를 보면서 이탈리아는 아마 내심, 쟤들 때문에 우리도 망하게 생겼다, 이런 고민을 하고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시장 잘 살펴보고 다음 주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Why is the economy so resilient, and does it mean that we might need a possibly higher terminal rate? From the period when they couldn't spend and where they were getting government transfers, there's still very significant savings out there. There's certainly a possibility that growth can be stronger than that. That's a good thing because that means the economy will be more resistant to a significant downturn. We are focused getting inflation back down to 2%. We can't fail to do that. If we were to fail to do that, that would be the thing that would be most painful for the people that we serve. For now, that has to be our overarching focus.